자, 첨가는 역시 하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 변화가 존재해요. 네,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고 첫 번째가 니은 첨가입니다. 얘도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니은 첨가의 기본 전제는 단일어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두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파생어도 괜찮고 합성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파생어, 합성어는. 그래서 접사가 앞에 오느냐, 접사가 뒤에 오느냐, 이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요소가 들어가는데 일단 앞말이 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표현은 자음으로 끝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쓸 거고요.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여야 합니다. 이게 왜 형식이 오면은 안 되냐 하면은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질 형태소가 와줘야지 여기 앞에 이, 야, 여, 요, 유니까 앞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사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 이거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일종의 수학 문제 같은 느낌입니다. 학원에서 수학 공식 다 배웠는데 문제를 봤는데 그 공식을 활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응용이 안 돼서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항상 먼저 끊어주세요. 이렇게. 아, 이게 솜 플러스 이불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뭘 보면 되느냐? 아, 앞말에 받침이 있고 이로 시작을 했구나 하면은 요 비어있는 이 이응 자리, 의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는 이 자리에 니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이 솜니불이에요. 소미불로 연음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비슷한 거지만 얘는 이제 변동이 좀 많아집니다. 훗, 이불. 얘도 처음에 이렇게 끊어서 아, 훗 플러스 이불이구나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의 영역이에요. 니은 첨가를 먼저 해도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나 문제집 이런 해설지에 보면 끝을 먼저 하는 풀이를 많이 하는데요. 상관은 없어요. 니은 첨가를 먼저 해도 결과값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니은 첨가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항상 먼저 깔고 단어를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뭐 취향의 문제니까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렇게 니은 첨가를 먼저 할게요. 훗, 니불.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발음을 따박따박 쓰고 여기에 뭘 적용했는지를 자꾸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푸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습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그냥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거는 문제를 조금 헤프게 쓰는 거란 말이지. 이게 다 기출이기 때문에 다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죠. 티읕.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해서 디귿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고요. 교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그냥 끝 정도로만 쓰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다음 스텝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배워서 이제 까먹으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동이 이루어지는 비음화까지 해줘야지 완성이 됩니다. 혼, 니, 불 이렇게 해서 비음화. 이게 최종 발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종류의 여러 번 거쳐서 얘기되는 것들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간단한 단어들도 분명히 있어요. 알약 같은 게 알약이 알약이지 하는데 써보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끊어져야 돼요. 알 플러스 약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를 먼저 해줘야 돼요. 알약 해서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리을이 뒤에서 니은 이 두 개가 인접해 있으니까 유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알약 해서 유음화까지. 네,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런 정도의 두음절, 삼음절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급행 열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해요. 여기가 급행 플러스 열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침이 있고 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니은 첨가를 해줘야 되는 환경이 맞습니다. 급행 열차라고 이렇게 쓰고 니은 첨가가 되었구나라고 쓴 다음에 여기 비읍하고 히읗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까지? 거센 소리 되기까지 해서 급행열차가 최종 발음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요즘에는 출제 빈도가 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늑막염입니다. 늑막염. 이게 발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늑막염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늑막 플러스 염인 거예요. 늑막이 여기 갈비뼈에 붙어 있는 막이겠죠. 그게 염증이 생긴 게 늑막염인데 마찬가지로 받침이 있고 여로 시작을 하니까 니은 첨가를 먼저 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하세요. 늑막염 이렇게 니은 첨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느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여기서 만났고 여기도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났으니까 비음화를 두 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요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능, 망, 염 해서 최종 발음은 능망염이에요. 얘가 이제 비음화가 이루어진 부분. 여기가 니은 첨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기는 한데 이게 자꾸 반복해서 이런 단어들을 접해가지고 그거를 떠올리는 경로를 익숙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막상 나왔을 때 껄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은 딱 단어를 맞닥뜨렸을 때 이게 뭐더라 하는 순간 시험 볼 준비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능숙하게 연습을 계속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학원을 만약에 이제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어진 교재의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추가 문제를 자꾸 요청해서 풀어야 돼요. 추가 문제를. 집에서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체로 이제 나와 있는 시중 교재들이 기출 기반의 뭐 마더텅이든 자이든 뭐든 다 기출 소스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쉽지 않습니다.